조선너스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꿈 한 조각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지요. 어느 집 안채에서 잠을 자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까지 보았던 환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글쎄, 마을 뒷간에서 솟구친 황금빛 액체가 해일처럼 밀려와 온 들판을 뒤덮고 저 멀리 임금님이 계신 대궐 문턱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천하를 얻을 길몽이라 춤이라도 췄겠지만 마음씨는 착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여인은 그저 더럽고 망측한 꿈을 꿨다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곁에서 언니의 이야기를 듣던 동생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고약한 꿈. 차라리 나한테 팔지 않을래? 꽃신 한 켤레와 맞바꾼 그 망측한 똥꿈이 훗날 한 여인의 머리에 황금 비녀를 꽂아주고 일국의 어머니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꽃신 한 켤레에 팔려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지요.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았으며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거리던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경상도 어느 자락,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뿐인 두 자매가 살고 있었지요. 큰딸인 옥부는 이목구비가 순하고 선했으며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여린 성정의 소유자였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너무나 어리숙하고 고지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속기 일쑤였고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늘 걱정을 사는 처지였지요. 반면 작은 딸 옥나는 언니와는 사뭇 달랐답니다. 그녀는 눈매가 날카롭고 총명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야무지게 다물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미색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난을 보며 저 아이는 필시 이 작은 마을에서 썩을 제목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자매는 나무를 캐기 위해 뒷산에 올랐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옥분의 이마를 닦아주며 옥난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언니, 허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조금 쉬었다가 해요. 옥난은 언니의 바구니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캔 나무를 슬그머니 언니의 바구니로 옮겨 담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니다, 옥난아. 내 바구니도 무거울 텐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보마. 옥부는 동생의 배려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고 거친 손마디로 동생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녀의 손은 고된 일로 투박해져 있었으나 동생을 향한 따뜻한 온기만큼은 무엇보다 뜨겁게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해질녘 노을이 온 세상을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까마귀가 둥지를 찾아 날아갈 즈음 자매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옥나는 내일 장터에 내다 팔 나무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꼭 언니와 함께 비단옷을 입고 쌀밥을 배불리 먹으며 살리라. 그날 밤 유독 달빛이 밝아 방 안이 대낮처럼 훤히 비치던 그때였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옥분이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동자는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 거대한 힘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형국이었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마을 뒷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온 동네를 가득 채우는 황금빛 물결. 그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태양의 조각을 녹여낸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아, 안 돼.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옥부는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 황금빛 파도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지나 가슴팍까지 차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멈추지 않고 저 멀리 산 너머 고고하게 솟아있는 궁궐의 지붕까지 덮어버리고 말았지요. 잠결에 언니의 신음소리를 들은 옥란이 깜짝 놀라 언니를 흔들어 깨웠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무슨 무서운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잠에서 깬 옥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답니다. 그녀의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낯빛은 흑빛이 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옥란아, 무섭구나. 너무나 무섭고 흉측한 꿈을 꾸었어. 우리 집에, 아니,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려는 모양이야.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민망한 꿈 내용에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훗날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방 안에는 옥분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을 때리는 소슬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 옥분은 혼니부를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채 여전히 사들사들 떨고 있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황금빛 액체의 파도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며 잔상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언니, 진정하고 내 손을 잡으세요.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넋을 잃으신 겁니까? 옥란은 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우면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답니다. 옥란아, 말하기조차 부끄럽구나. 글쎄, 우리 집 뒷간에서 황금빛 똥물이 화산처럼 폭발하더니만 삽시간에 온 마을을 집어삼키고 산줄기를 타고 넘어가 궁궐 문턱까지 찰랑찰랑 차오르지 않겠니? 내 평생 그렇게 더럽고 망측한 광경은 처음 보았단다. 이건 분명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거나 큰 변개가 생길 흉조가 분명해. 옥부는 말을 마친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녀의 어깨는 서글프게 들썩였고 자신의 운명이 똥물에 휩쓸려 버릴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기력이 다한 듯 보였지요. 하지만 언니의 말을 듣던 옥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예전 노인들에게 전해 들었던 비범한 태몽과 길몽의 전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천하를 뒤덮는 황금빛 물결이라니. 이건 단순히 더러운 꿈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될 망고의 길몽이 아닌가. 옥란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에는 짜릿한 전율이 일었답니다. 옥란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더니 짐짓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언니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언니, 듣고 보니 정말 고약한 꿈이군요. 그런 흉측한 기운을 몸에 품고 있으면 언니 신세가 정말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니를 위해서 그 꿈을 대신 가져가면 어떨까요?
옥부는 눈물 어린 눈을 크게 뜨며 동생을 바라보았답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이 더러운 꿈을 내가 가져가다니. 너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옥나는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맡에 두었던 보따리를 풀었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장터에서 눈독을 들이다 큰맘 먹고 장만한 연분홍 비단실로 꽃무늬를 수놓은 고운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언니, 대신 공짜로는 안 돼요. 이 귀한 꽃신을 언니에게 드릴 테니 그 꿈을 저에게 파세요. 꿈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다지 않아요? 제가 언니의 애군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뜻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옥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웠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언니를 위하는 진심과 남모를 야망이 뒤섞여 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옥부는 동생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저 귀한 꽃신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과 더러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이 예쁜 꽃신을 나에게 주고 그 망측한 꿈을 가져가겠다고. 옥부는 꽃신의 매끄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만져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동생의 속 깊은 마음이라 믿는 것에 감동한 듯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지요. 그럼요, 언니. 자, 어서 내 꿈 내가 사가라 하고 3번만 말씀하세요. 옥란은 치마폭을 넓게 펼쳐 마치 무언가 귀한 것을 담을 준비를 하듯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그녀의 자세는 경건하기까지 했으며 주변의 공기는 이 기이한 거래를 축복하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옥부는 동생의 지시대로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내 꿈, 내가 사가라. 내 꿈, 내가 사가라. 내 꿈, 내가 사가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옥란은 마치 허공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기운을 잡아채기라도 하듯 양손을 모아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당겼답니다. 그리고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지요. 자, 이제 그 꿈은 제 것이 되었고 이 꽃씨는 언니 것이에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옥란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며 고귀한 기품마저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반면 꿈을 넘겨준 옥부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사라진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꽃신을 품에 안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요. 거래가 성사된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도는 듯했고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별이 지고 붉은 태양이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꽃신 한 켤레로 바꾼 이 꿈이 앞으로 자매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꿈을 사고 파는 기이한 거래가 성사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답니다. 마을에는 전례 없는 기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동생 옥란의 자태였답니다. 원래도 고운 처자였으나 그날 이후 옥란의 피부는 마치 백옥을 갈아 만든 듯 투명하고 매끄러워졌으며 걸음걸이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란이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만 들어도 동네 나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그녀의 어깨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맑아졌고
목소리는 구슬을 굴리는 듯 청아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반면 꽃신을 얻고 안도했던 언니 옥부는 왠지 모를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꿈을 팔아버린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던 것이지요. 옥나나, 이상하구나. 너를 보고 있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아서 내가 아는 내 동생이 맞나 싶어 눈을 비비게 되는구나. 옥부는 마루 끝에 앉아 꽃신을 만지작거리며 동생을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옥분의 안색은 이전보다 수척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늘어난 듯 보였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대견함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묘한 소외감이 섞여 있었답니다. 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전히 언니의 동생 옥난인걸요. 다만 요즘 들어 몸이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 그럴 뿐이에요. 옥난은 바구니 가득 핀 들꽃을 정리하며 대답했지요. 그녀의 손길은 우아했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옥난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야망으로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이 향기가 평범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꿈의 기운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 신비로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왔답니다. 특히 마을 대지주의 외딸이자 성정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최씨 처녀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지요. 최씨 처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꼈음에도 늘 옥난의 미색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옥난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이게 무슨 해괴한 냄새냐? 천한 것들이 사는 집에서 감히 나라의 귀한 향료라도 훔쳐 쓰는 것이냐? 최씨 처녀는 코를 쥐어짜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화려한 치맛자락을 거칠게 휘두르며 옥난을 쏘아보았지요. 곁에 서 있던 옥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답니다. 아이고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감히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저 동생 몸에서 자연스레 나는 향기일 뿐입니다요. 옥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녀의 등 위로 최씨 처녀의 서슬 퍼런 눈총이 꽂혔답니다. 자연스레 나는 향기라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필시 인연들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마을 사람들을 홀리려는 것이 분명하다. 전년의 옷가지를 다 뒤져서라도 숨겨둔 향료를 찾아내라. 최씨 처녀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옥난과 옥분의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답니다. 옥분이 소중히 간직하던 꽃신도 바닥에 나뒹굴었고 옥난이 정성껏 캐온 나물들도 짓밟히고 말았지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옥난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가슴 속에서는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고요함을 유지했지요. 지금은 참아야 한다. 이 꿈의 주인은 나다. 머지않아 저들이 내 발밑에서 머리를 조아릴 날이 올 것이다. 옥난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내면에서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심과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지요.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최씨 처녀는 씩씩거리며
마당을 떠났지만 떠나기 전 옥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두고 봐라! 요물 같은 년! 조만간 관가에 고발하여 내년에 그 향기로운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최씨 처녀가 사라진 뒤 쑥대밭이 된 마당에는 옥분의 서러운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 옥분은 흙투성이가 된 꽃신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지요. 하지만 옥난은 울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꽃신을 주워 언니의 발 앞에 놓아주며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언니, 울지 마세요. 이 꽃신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것을 제가 곧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의 이 수모,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옥난의 몸에서 풍기던 꽃향기가 순간적으로 진해지며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집안을 휘감았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깊게 뿌리내렸고 주인공 옥난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듯 했으나 그것은 곧 거대한 반전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지요. 최씨 처녀의 포악한 행패가 휩쓸고 간 자매의 집에는 쓸쓸한 저녁 안개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방 안의 기물들은 박살이 났고 언니 옥부는 겁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는 정말로 관가에서 요물을 잡으러 군관들이 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옥난아, 어서 도망치거라. 저들이 너를 요사스러운 계집이라 몰아세우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거야. 어서. 옥부는 보자기 속에 찬밥 몇 덩이와 흙 묻은 꽃신을 급히 싸매어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옥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파르르 떨리는 손은 동생을 등 떠밀고 있었지요. 옥난은 언니의 걱정 어린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집 뒤편 깊은 산새 속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산속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고목이 우거져 어둑어둑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기묘하게 울려 퍼졌지요. 옥난은 가시덩굴에 치맛자락이 걸려 찢어지고 발목이 긁히는 와중에도 쉬지 않고 산을 올랐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머리 위로 수천 마리는 됨직한 나빗대가 황금빛 가루를 뿌리며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깊은 산 중에 웬 나비들이. 옥난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찼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 파도의 기운이 다시금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나빗대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옥난의 주위를 맴돌다가 숲속 깊은 곳, 은밀하게 숨겨진 오두막 앞으로 그녀를 인도했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눈처럼 하얀 노인이 바위에 앉아 옥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노인의 안광은 호랑이처럼 매서웠으나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으며 그의 주변으로는 범상치 않은 신묘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오늘아, 고생이 많았구나. 꽃신 한 켤레에 천하를 산 아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하여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답니다. 옥난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자신의 비밀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노인의 위엄에 압도되어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답니다. 어르신,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저 관가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 온 비천한 몸일 뿐입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강단 있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노인은 허허롭게 웃으며 옥난의 앞에 작은 찻잔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비천한 몸이라니. 내 배 속에는 이미 나라의 기운을 흔들 거대한 황금빛 용이 꿈틀대고 있거늘. 너는 오늘 여기서 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은 옥난의 손을 잡아 이끌며 오두막 뒤편의 신비로운 연못으로 데려갔답니다.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 옥난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안의 옥난은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지요. 머리에는 눈부신 봉황 비녀를 꽂고 몸에는 오색 영롱한 비단 화롯을 걸친 국모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숲에서 길을 잃은 귀인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너는 그저 내 몸에서 나는 향기를 숨기지 말고 그를 맞이하거라. 그것이 내가 산 꿈의 결실이니라.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답니다. 옥난이 뒤를 돌아보는 찰나 신비로운 노인과 오두막은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엔 오직 옥난과 수천 마리의 나비떼만이 남아있었지요. 옥난은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을 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제 때가 왔다는 확신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지요. 그때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화려한 사냥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며 말에서 내린 위엄 서린 눈빛의 젊은 사내였답니다. 그는 사냥을 나왔다 일행을 잃고 홀로 숲을 헤매던 이 나라의 젊은 임금이었지요. 임금은 숲 한가운데서 나비들에 둘러싸인 채 신비로운 향기를 풍기며 서 있는 옥난을 보고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답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자 꽃신 한 켤레가 불러온 기적 같은 반전의 시작이었답니다. 울창한 숲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임금의 거친 숨소리와 옥난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아스라한 꽃향기뿐이었답니다. 임금은 말채찍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옥난에게 다가갔지요. 평생 궁궐의 수많은 미색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청초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소인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옥난이라 하옵니다. 길을 잃으신 듯한데 신령스러운 나비들이 귀한 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양이옵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음방울 소리처럼 맑고 고왔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절을 올리면서도 눈매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임금을 마주하는 태도 또한 비천한 시골 처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했지요. 임금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저 사냥을 나왔다가 소나기를 피하듯 들어온 숲이었거늘 이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흔들 운명을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나비들이 인도했다니. 과연 그렇구나. 내 이토록 깊은 숲에서 그대 같은 보석을 만날 줄은 몰랐노라. 임금은 옥난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찰나 숲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답니다. 휙! 어디선가 날아온 검은 화살 하나가 임금의 어깨 너머를 스쳐 고목에 깊숙이 박혔지요. 뒤이어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임금을 시해하려는 자객들이 아니라 임금을 찾아 나섰던 최씨 처녀의 사주를 받은 마을의 불량배들이었답니다. 그들은 옥난이 요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해치려 숲까지 쫓아왔던 것이지요. 저기 있다! 요망한 향기로 사내들을 홀리는 년! 전연의 가죽을 벗겨 마을의 애군을 막아야 한다! 불량배들은 상대가 임금인 줄도 모른 채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옥나는 당혹감에 안색이 창백해졌으나 오히려 임금의 앞을 가로막아 섰답니다. 멈추시오. 이분은 귀한 몸이시니 함부로 손을 댔다간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옥난의 외침은 단호했으나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들은 옥난을 밀쳐냈고 옥난은 바닥에 쓰러지며 돌부리에 손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답니다. 붉은 피가 배곡 같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순간 넘어진 옥난을 본 임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답니다. 온화하던 청년의 얼굴은 간대없고 만인을 호령하는 제왕의 서슬 퍼런 위엄이 숲 전체를 압도했지요. 감히 내 앞에서 누구의 피를 보려 하느냐? 임금이 품속에서 황금빛 문양이 새겨진 패를 꺼내 들자 불량배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패였지요. 뒤늦게 임금의 행차를 뒤쫓던 금군들이 들이닥치자 숲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병사로 가득 찼고 불량배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답니다. 임금은 그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쓰러진 옥난을 자신의 비단 도포 자락으로 감싸 안았답니다. 미안하구나. 나를 지키려다 내가 다쳤으니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임금의 눈동자에는 애처로움과 함께 옥난을 향한 강한 소유욕이 번뜩였지요. 옥난은 고통 속에서도 임금의 가슴에 기대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적신 흙바닥에서 오히려 황금빛 기운이 피어오르는 환상을 보았지요. 이것이 시작이다. 나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발등을 태우고 나는 저 높은 곳으로 오르리라. 옥난은 임금의 품 안에서 눈을 감으며 속으로 읊조렸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여인의 단단한 각오였지요. 시련은 그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평범한 처녀를 제왕의 여인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답니다. 숲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옥난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몸에서 풍기던 향기는 더욱 짙어져 온 산천을 진동시켰지요. 이제 그녀의 앞길에는 고난의 흙길 대신 만인이 우러러보는 황금빛 궁궐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가마에 실려 마을을 떠나게 된 옥난의 앞날은 찬란한 황금빛이었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미련으로 가득했답니다. 들이는 대신 도성 근처의 조용한 별궁에 머물게 하여 왕실에 임금은 옥난을 궁궐로 바로 법도를 익히게 했지요. 그곳에서 옥난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또 다른 은인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는 오래전 궁중의 법도를 관장하다 물러난 최상궁이었지요. 최상궁은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옥난을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비범한 기운을 알아보고는 무릎을 탁 쳤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처자를 보았으나 똥꿈 하나로 용의 기운을 품은 이는 내가 처음이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향기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지만 독을 품은 벌레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는 법이지. 최상궁은 옥난의 스승이자 조력자가 되어 서민의 티를 벗겨내고 일국의 국모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절개를 가르쳤답니다. 옥난은 밤잠을 설쳐가며 서책을 읽고 자수보다 더 세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그녀의 손마디는 붓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였고
단정히 앉아있는 자세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나는 임금의 허락을 받아 마지막으로 언니 옥분을 만날 기회를 얻었답니다. 별궁의 뒤뜰 담장 너머로 찾아온 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야위어 있었지요. 옥부는 비단 옷을 입은 동생의 화사한 모습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옥나나, 내 동생 옥나나. 이제 너를 보려면 하늘의 별을 보는 것보다 더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이 되었으니 이 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에 숨겨왔던 꾸러미를 내밀었답니다. 그것은 흙먼지가 묻고 뒤축이 다 닳아버린 옥난이 꿈값으로 주었던 그 분홍색 꽃신이었지요. 이것은 내가 내게 준 소중한 보물 아니더냐. 혹여 궁궐 생활이 고단하고 외로울 때 이 언니를 기억하며 이것을 보거라. 나는 너만 행복하다면 이 꽃신 한 켤레로도 평생을 웃으며 살 수 있단다. 옥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창백한 손으로 동생의 비단 소매를 붙잡은 채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 가슴을 저미게 할 만큼 애처로웠지요. 옥난 역시 언니를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 혼자만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제가 꼭 사람을 보내 언니를 모셔올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옥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으며 눈물방울이 동생의 고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언니의 거친 손등 위에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옥난은 알고 있었지요. 한번 궁궐의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의 자매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최상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혀를 찼답니다. 정은 권력의 가장 큰 적이라 저 눈물을 닦아야만 비로소 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옥부는 동생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 싶어 서둘러 눈물을 닦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궁을 떠났답니다. 옥나는 멀어지는 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도려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슬픔은 옥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녀는 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꽃신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짐했지요. 자신을 시기하고 무시했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태양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은인 최상궁의 가르침과 언니와의 눈물 어린 이별은 시골 처녀 옥난을 장차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왕비로 다시 태어나게 한 가장 뜨거운 용광로였던 셈이지요. 이제 옥난의 앞에는 진실을 가로막는 검은 음모와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립 인물들과의 치열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옥난이 정식으로 중전의 자리에 오르던 날, 도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답니다. 옥난은 12단 수놓인 붉은 저기를 입고 머리에는 무게조차 가늠하기 힘든 대수머리를 올렸지요. 그녀의 걸음마다 은은한 향기가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백성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국모가 되셨다며 앞다투어 칭송했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지요. 옥난이 가장 높은 곳에서 봉황처럼 날아오를 때
어두운 구석에서는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려는 독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바로 옥난을 시기하여 숲까지 괴한을 보냈던 마을 대지주의 딸 최씨 처녀였지요. 최씨 처녀는 재력을 앞세워 궁궐 내 권력 실세인 박상궁에게 줄을 댔답니다. 그녀는 옥난이 천한 출신이라는 점과 정체불명의 향기를 풍긴다는 점을 이용해 옥난을 요물로 몰아세울 음모를 꾸몄지요. 최씨 처녀는 박상궁의 비밀 처소에서 도끼 서린 눈을 부라리며 속삭였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똥꿈을 사고 팔아 요술을 부리는 여우 같은 년이지요.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사약을 마시게 해야 제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최씨 처녀의 입술은 질투로 파르르 떨렸고 화려하게 치장한 손가락은 찻잔을 부술 듯 꽉 쥐고 있었지요. 그녀의 일그러진 안색은 탐욕으로 가득 차 귀신보다 더 흉측해 보였답니다. 박상궁 역시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옥난이 눈엣가시였기에 두 여인은 은밀한 결탁을 맺었지요. 그들은 옥난이 머무는 교태전 마당 아래에 저주가 담긴 흉물을 묻고 옥난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도끼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궁궐의 화려함 속에 홀로 남겨진 옥난은 매일 밤 낡은 꽃신을 보며 언니를 그리워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지요. 옥난은 자신을 향한 궁녀들의 수군거림과 박상궁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더 고고하게 고개를 쳐들었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구나. 이 향기는 욕심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운명을 산 대가라는 것을. 옥난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독백했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늘한 서리를 머금은 듯 차가웠고 가슴 속에는 만인을 품을 수 있는 단단한 대지 같은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임금이 옥난의 처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옥난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임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지요. 중전, 어찌하여 안색이 그리 수척하오? 혹여 내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오? 임금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으나 옥난은 차마 음모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답니다. 대신 그녀는 임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전하, 향기가 진해지면 벌레가 꼬이기 마련이옵니다. 하오나 소첩, 전하의 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독침도 견뎌낼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함이 배어 있었으며 임금의 옷자락을 쥔 그녀의 손끝에는 국모로서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답니다. 그 시각 최씨 처녀는 박상궁과 함께 옥난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자를 조작하고 있었지요. 대비되는 두 여인의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한 명은 진심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봉황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남의 복을 시기하여 파멸로 끌어내리려는 독사였으니 이 대결의 끝이 어떠할지 궁궐의 밤은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궁궐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어느 금은밤이었답니다. 박상궁과 최씨 처녀가 파놓은 함정이 마침내 입을 벌렸지요. 궁궐 한복판에서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 마당을 파헤치자 붉은 피가 묻은 저주 인형과 정체 모를 독초 꾸러미가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중전께서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전하를 홀리고 궁궐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자입니다. 박상궁의 외침은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옥난의 가슴을 겨누었답니다. 궁궐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옥난을 시기하던 무리는 중전에 탈을 쓴 요물을 처단하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지요. 임금 또한 쏟아지는 상소와 증거들 앞에 참담한 표정으로 옥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옥난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녀의 머리 장식은 모두 거두어졌고 고운 살결은 밤바람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지요. 전하, 소첩은 결백하옵니다. 저 흉물들은 소첩을 해하려는 자들이 심어놓은 거짓일 뿐이옵니다. 옥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으나 지조 있는 선비의 외침처럼 강단이 있었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군중 속을 헤치고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가로막고 섰지요. 바로 동생이 걱정되어 도성 근처를 떠돌던 언니 옥분이었답니다. 멈추시오. 우리 옥난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저 꽃신 한켤레에서 시작된 것이니 벌을 주시려거든 꿈을 판 저를 벌하십시오. 옥분은 포졸들의 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의 앞을 가로막아 섰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거친 손으로 동생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옥난은 생각지도 못한 언니와의 재회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언니 여긴 어찌 오셨어요? 어서 피하세요. 어서. 자매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은 지켜보던 이들의 심장을 저미게 할 만큼 처절했지요.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임금의 스승이자 지혜롭기로 이름난 대신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는 옥난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가만히 맡아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저주 인형을 살펴보았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이 인형에 묻은 것은 피가 아니라 하찮은 염료이며 중전마마의 향기는 도끼가 아니라 천하를 다스릴 성군을 낳을 황금용이 기운이옵니다. 제가 이 자매의 운명을 아옵니다. 그는 옥난과 옥분이 과거에 나누었던 꿈거래 전말을 임금에게 고했답니다. 꽃신 한 켤레로 산 그 망측한 똥꿈이 실은 나라를 구하고 국모를 세울 천하의 길몽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지요. 전하, 보십시오. 중전마마의 발치에서 피어오르는 저 서기를 보십시오. 어찌 요물이 저토록 맑고 그윽한 향을 풍기겠습니까? 대신에 말이 끝나기가 무겁게 옥난의 몸에서 풍기던 향기가 갑자기 돌개바람처럼 휘몰아치며 교태전 마당 가득했던 탁한 기운을 한순간에 씻어냈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박상궁과 최씨 처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요. 그들의 비겁한 눈동자는 공포로 일렁였고 거짓으로 꾸며낸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답니다. 임금은 그제야 옥난의 결백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내 그대의 진심을 몰라보고 큰 죄를 지을 뻔하였구나. 이 향기는 그대의 고결한 성품이 빚어낸 나라의 축복이었거늘. 임금은 눈물 젖은 옥난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녀를 지키려 했던 언니 옥분의 손도 함께 맞잡았답니다. 진실이 폭로된 순간 옥난을 가두고 있던 어둠의 장막은 걷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자매의 극적인 재회는 궁궐의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났지요. 이제 남은 것은 선을 헤아려 했던 악인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뿐이었답니다. 진실이 밝혀진 궁궐 마당에는 서늘한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지만 그 열기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답니다. 모든 음모가 탄로나자 박상궁과 최씨 처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비굴한 욕심과 살아남으려는 발악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전하, 소인들은 드저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오해를 한 것이옵니다. 중전의 향기가 너무나 기이하여 혹여 전하의 옥체에 해가 될까 두려웠을 뿐이옵니다. 최씨 처녀는 머리를 땅바닥에 찌으며 절규했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고 화려했던 머리 장식은 흙바닥에 나뒹굴어 볼품없이 망가져 있었지요. 박상궁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씨 처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옥난을 향해 거짓 눈물을 흘렸답니다. 임금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으나 결정적인 처분은 옥난에게 맡겨졌지요. 옥난은 다시 중전의 관복을 갖추어 입고 그들 앞에 우뚝 섰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달빛처럼 고고했으며 그 기운에 눌려 주변의 병사들조차 숨을 죽였지요. 그대들이 말하는 그 기이한 향기는 꽃신 한 켤레로 산 나의 운명이자 진심이었소. 남의 복을 탐내어 제 발로 걷어찬 자들이 이제 와서 어찌 나라를 위한다는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는 것이오? 옥난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좌중을 파고들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배신과 시기로 얼룩진 두 여인을 향해 단호한 심판의 검을 빼들었지요. 박상궁은 궁궐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국모를 모해했으니 즉시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낼 것이며 최씨 처녀는 재물을 앞세워 사사로운 원한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으니 가산을 몰수하고 변방의 관비로 보낼 것이니라. 옥난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냈답니다. 최씨 처녀는 끝까지 옥난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려 했으나 옥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향기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지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답니다. 그때였지요. 옥난을 지키려다 상처 입은 언니 옥분이 비틀거리며 동생의 곁으로 다가왔답니다. 옥난은 국모로서의 위엄을 잠시 내려놓고 언니의 투박한 손을 꼭 쥐었지요. 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언니처럼 선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옥난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창백한 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답니다. 옥부는 동생의 화사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간의 고통을 짐작한 듯 옥난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오냐, 내 동생. 내가 이 나라의 태양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구나. 내 향기가 온 백성에게 닿아 모두가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렴. 자매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순간 밤하늘에서는 수만 마리의 나비가 다시 나타나 궁궐 지붕 위를 수놓았답니다. 그것은 선이 악을 이기고 진정한 주인이 자리를 찾았음을 축복하는 하늘의 징표였지요. 고난과 음모로 점철되었던 긴 밤이 지나고 옥난은 비로소 단단한 바위 위에 핀 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국모로 거듭난 것이었답니다. 궁궐을 뒤흔들었던 음모의 폭풍이 거치고 나니 도성에는 비로소 맑고 청명한 기운이 가득 찼답니다. 악행을 일삼던 최씨 처녀와 박상궁이 엄벌을 받은 뒤 백성들은 중전의 영험한 향기가 나라를 지키는 상서로운 기운이라 믿으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옥난은 중전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꽃신 한 켤레로 샀던 그 황금 똥꿈의 의미를 늘 가슴에 새겼지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을 넉넉하게 채우고 보듬으라는 하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옥나는 가뭄이 든 지역에는 궁궐의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학당을 세우며 자애로운 국모로서의 소임을 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옥나는 임금과 함께 조용히 대궐 밖 나들이를 나섰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뿌리이자 언니 옥분이 머물고 있는 고향 마을이었지요. 옥나나, 아니 중전마마. 옥분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옥난을 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왔답니다. 옥난은 서둘러 언니의 손을 맞잡았지요. 옥분의 손은 여전히 흙먼지가 묻고 거칠었으나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따뜻했답니다. 옥난은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비단으로 감싼 상자를 꺼내 언니 앞에 내놓았지요. 그 상자 안에는 예전 옥난이 꿈값으로 주었던 그 낡고 다 해진 분홍색 꽃신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낡았던 신발의 코마다 눈부신 진주와 보석이 박혀 있었고 비단은 새 것보다 더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니, 이 꽃씨는 단순히 꿈을 산 대가가 아니에요. 제 운명의 시작이었고 언니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지요. 이제 이 신을 신고 저와 함께 궁궐 근처 별궁으로 가요. 그곳에서 평생 걱정 없이 제 곁을 지켜주세요.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으며 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었답니다. 옥부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동생의 진심에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리숙했던 언니가 판 꿈은 동생을 왕비로 만들었고 영특한 동생은 그 복을 잊지 않고 다시 언니에게 돌려주었으니 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임금 또한 자매의 깊은 우애에 감동하여 옥분에게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고 그녀가 평생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을 하사했답니다. 그날 이후 자매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가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름을,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깊고 여운 있는 목소리로. 자, 여러분. 꽃신 한 켤레로 산 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록 시작은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망측한 똥꿈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가꾼 덕분에 천하를 품는 향기가 되었지요. 운명이란 이처럼 우리 곁에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혹여 망측한 꿈을 꾸더라도 실망하지 마시지요.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지 혹은 어떤 꽃신을 만나 찬란한 현실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며 자매의 향기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